반갑습니다. 예. 자, 저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속감법에 이어서 계속 들어가는데 사주를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 그죠? 근데 사주를 쉽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사주를 풀면서 내구탱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연, 월, 일, 시가 있어. 이렇게 두 개씩 밑에가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일지라 그러고, 요거는 월지라 그러고, 요거는 연지라 그러고, 요거는 시지라 그래. 시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연간이 되고 월간이 되고 일간이 되고 시간이 되고, 시지는 연지가 되고 월지가 되고 일지가 되고 시지가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글자 아니야, 그죠? 두 글자인데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두 글자가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지를 아신이라 그래. 내 몸이라 그러는 거야. 내 몸이라 그러는데, 내 몸이라 그러는데, 원래 안 펴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사돼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글씨 반사됐어요. 이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연지가 되고 월지가 되고 일지가 되고 시지가 되는데 저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 두 개가 붙어 있다 이거야.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생각하고 일이 나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나야. 일간과 일지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 일간과 일지가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이다. 우리 몸도 우리 그렇잖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어. 일간은 몸과 같고 일지는 다리와 같아. 그래서 아신이요. 우리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둘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붙어 있는 거야, 팔과 다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걸 잊어먹다 보니까 사주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와. 일간과 일지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다리가 건강해서 가고 싶은데 막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마음은 여보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과 일지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마찬가지로 일지는 배우자분도 돼. 이 부부는 일심동체하냐, 그죠? 나랑 같은 한 몸이야. 나랑 같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 동반자란 말이야, 이거죠. 근데 부부궁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도 다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마찬가지로 일지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 부부궁이 삐거덕대는 사람도 있어. 그죠? 내 몸이라서 그래. 그러면 우선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간과 일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붙어 있는데 천간순식격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순식격이 뭐냐면 연에서 월을 생하고 월에서 일을 생하고 일에서 시를 생하고 또 지지도 연지에서 월지를 생하고 월지에서 일지를 생하고 일지에서 시지를 생한다. 천간순식격이야. 이거는 상당히 귀한 사주예요. 그죠? 어떤 운이 들어와도 다 소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간순식격을 귀격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업과 상관없이, 조부 상관없이 저렇게 나가면 상당히 길한 사주다. 조부는 아버지를 도와주고 생하니까 부친은 나를 도와주고 나는 자식을 생해주고 이런 관계는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격이 있어. 어떤 격일까? 연지에서 월지를 극하고, 그지? 일지에서 일지를 극하고, 일지에서 시를 안 도와준다 이거야. 조부가 아버지를 안 도와주고,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고, 내가 자식을 안 도와주고, 이런 관계가 되겠지, 그죠? 또 더 나쁜 것도 있어. 어떻게? 시지에서 일지를 극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극하고, 일지면 부모야, 그죠? 의아가 붙었으니까. 또 월지에서 일지에서 월지를 극하고, 그러면 부모가 내가 부모를 극한다 이거야. 또 월지에서 연지를 극해. 그러면 부모가 조부를 극해. 요즘 참 이거 망나니 시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을 우선 이제 우리가 일지만을 놓고 볼 때는 일지는 나니까 시지에서 일지를 그걸 하더라. 자식궁 좋을까 안 좋을까? 요거 자식궁이에요. 요거 부모궁이고, 뭐 연재는 조상궁이니까 필요 없고, 부모, 형제, 자식, 배우자. 일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식궁에서 시지에서 일지를 극하고 있더라. 그러면 어떨까? 자식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죠? 그럼 내가 일지를 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지를 극해도 부모가 해줘. 월지에서 일지를 극해오면 이건 어떨까? 그렇지? 부모가 내 몸을 극해오는 거야. 내 다리가 비록 기신이 있어서 내 다리가 내 몸처럼 움직이지 않고 병들어서 잘 못 쓰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밟으면 아픈 거예요. 내 다리를. 그러니까 이걸 아신이라 그래. 아신. 내 몸이다. 그래서 아신이다. 그래서 시지에서 일지를 극해와도 안 좋고, 월지에서 일지를 극해와도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 부모궁이 안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잘 보는 것이 속관법이요. 그러한 관계들을 잘 살펴나가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사주가 보여. 이렇게 사주를 안 보려 그래도 안 보이던 사주가 이런 관계를 알고서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데 일지에서 또 하나가 있어. 일지에서 시지를 이렇게 극해. 그지? 일지에서 시지를 극해. 그러면 물론 부모가 자식을 극하는 거니까 안 좋긴 하지만 자식 잘 되라고 극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시지에서 극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냐? 재성이 있어요. 재성을 극하고 있더라. 일간 일지에서 아신에서 극을 하는데 재성을 극하고 있더라. 만약에 남자라 그러면 부부운이 좋을까 안 좋을까? 처가 재성이거든. 재성을 극하면
운이 안 좋게 돼. 내 몸에서 내 다리로 부인을 착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지?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인수가 있는데, 인수는 어머니 어모침이고, 아신에서 인수를 극하고 있더라. 어머니를 바로 찾는 거와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양이 동일하냐, 음양이 동일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어. 음양이 동일하면은, 그러니까 음양 동일로 극하면은, 음양 동일이 극한 것은 굉장히 여파가 세요. 이제 춤과 같아. 음양이 똑같은 놈이 와서 부딪히면 그건 아주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나 음양이 같지 않으면은 그 괜찮아. 서로 합도될 수도 있고 충격이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격이라서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거든. 그죠? 그러나 음양 동일로 그걸 한다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가 싸우고 여자와 여자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요. 시지에서 일지를 음양동일로 그걸 해버리면 내 몸에서 내 다리를 발로 밟는 거와 똑같으니까 자식덕을 기대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 월지는 마찬가지. 일지에서 월지를 극하는 거나 월지에서 일지를 극해도 부모가 내 다리를 부시는 거와 똑같으니까 부모 형제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속관법에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일단 제가 이제 컴퓨터 팜플렛에 드린 거를 이제 보면서 통변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신앙사주의 연월에 재관인이 있고 희용신임은 명문과 출생에 선대의 유업을 물려받는다.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4개인가 8개가 이제 이렇게 있어. 자, 연월 신왕사주의 신왕사주다. 신왕하다, 일간이 신왕하다 그러면 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힘을 빼는 것이 좋아. 식재관이 용신이야. 그런데 식재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연월에 있어. 여기는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어요. 연월에 시가 있는데 연은 조부고 부모고, 그러니까 부모 조상이라 그래요. 여기는 일은 나고 배우자고, 신은 자식이고. 그죠? 그래서 일간의 영역은 어디 있냐면 여기를 일간의 영역이라 그래. 여기가 일간의 영역이라 그래. 여기는 일간의 영역이라. 그래서 개성, 배우자 성이면은 요 안에 들어야 있어야 좋은 거예요. 여기나 저쪽에 있으면 문밖이라 그래. 문밖에 있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어. 그래서 보니까 일간의 영역, 배성은 배우자 성은 최소한 일간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부모는 상관없지 뭐 여기 있어도. 그죠? 자식은 여기서 상관없는데 배우자 성만큼은 일간의 영역에 있어야지 돼. 배우자 성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이건 일간과 거리가 먼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1번 신왕사주의 연월에 재관인이 있다. 또 희용신임은 명문과 출생의 선대 유업을 물려받는다. 간단하게 연월에 조상, 부모 조상궁에 희용신이 물려 있어. 그러면 부모 조상덕이 있는 거예요. 그치? 명문과 출신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약이야. 신약사주요. 신약인데 연월에 상관이 잔뜩 있더라. 부모 조상이 명문과 출신이 아니라 기신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부모 조상의 덕이 없다. 또 부모의 덕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측량하는 데는 어디가 그냥 여기가 부모 조상에 살필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월간이. 여기가 시신이 들어있느냐 기신이 들어있느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기신이 들었고 기신인데 살상거표라는 흉신이 들게 되면은 부모덕이 없다고 봐도 거의 맞아. 그래서 월간은 부모의 음덕을
측량하는 척도다. 네. 그리고 또 부모덕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신을, 그지? 아신 내 일지를 부모궁에서 음양동일로 그걸 해오면 부모덕이 없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신왕한 일간이 연주에 재성국을 놓거나 제국이며 용신이 있으면 조상이 부자였다. 그러니까 용신, 희신, 희용신이라 그러는데 길신이 연월에 있으면은 상당히 부모 조상이 부귀했다. 더군다나 재성의 국이라 이거야. 재성국이라는 것은 합을 해서 합국을 이루어진 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연주의 관이 국을 이루고 희신이면 관은 벼슬이니 조상이 벼슬을 했다. 그치? 사, 신약사주의 연월에 상관이 태왕하고 기신에 해당하면 조부가 단명하며 조상이 곤궁하다. 신약사주에는 상관이 기신인데 더군다나 상관은 흉신이에요. 흉신인데 그것이 연과 월에 집중해 있다. 그러면 조부가 단명하며 부모 조상이 곤궁하다. 5번 재성이 득지득국하고 장생지에 있으면 부친이 장수하고 덕망이 높다. 가령 신왕한 임수일간이고 월간에 병화가 병인으로 장생지이며 인해가 목국을 이루어 월간 병화를 도우면 부친이 장수하고 덕망이 높다 그랬어. 자, 이러한 용도가 있어. 경신시에 임자시가 있고 병인이 있고 해가 이렇게 있어. 임자일간이 인수도 있고 인성도 있고 지지에 양인을 깔고 있고 또 연지에 해수가 있어서 신왕하다 이거. 이 정도는 신왕하는 격으로 들어가. 여기에도 아마 또 금수가 있으면 더 신왕하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신왕하다 이거. 일간이 신왕하면은 식재관 중에서 용신을 써야 되는데 식상이 있고 재가 있어. 이럴 때는 식신이 재를 생해주니까 재성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또 용신은 천간에 올라앉은 놈으로서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인목의 생을 받아서 굉장히 용신이 튼튼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인해 한목을 했잖아, 그죠? 인해 한목을 해가지고 이 식신이 격을 이뤘어. 식신이 격을 이뤄서 죄를 생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굉장히 아버지가 수국하니까 부친이잖아, 그죠? 부친이 굉장히 재물도 많고 유명하다 이거지. 장수하고 덕망이 높다. 또 월주에 관살이 득국을 하면 부친이 고관이다. 그러면 신왕한 무토일간 이것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해 갑인 무술 정사. 자, 일간부터가 하에 인수의 생을 받고 지지에도 있고 연간에도 있어서 신왕해요. 신왕하는데 월주가 갑인으로 있어. 편관이죠. 편관인데 강하단 말이야. 강해서 목국토로다가 일간을 억제를 하니까 이게 용신이 돼. 근데 월주 부모 조상 중에 관성이 있는데 득국을 했어. 인해 한목을 해버렸어. 그죠? 합을 해가지고 국을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관성이니까 부모 조상이 관직이 높더라. 고관대작이 된다 이거예요.
또 7번에 신황한데 신황한데 월주에 재성이 있으면 부친이 사업가로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가령 정화일주가 월지에 기후월로 연과 유축 가끔하여 재성국을 이루니 부친이 부귀를 누렸다. 그랬어. 정화가 이거는 질문 주시다. 변월일시에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유가 있고 축토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정화가 신앙하다 이거야. 정화가 신앙해. 뭐 여기에도 화가 있고 여기도 목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앙한 것이 되겠지. 그럼 신앙하면은 식재간을 용신으로 써요. 용신으로 쓰는데 토생금으로 또 빠져나가. 그러면은 뭐라면 어때? 만약에 화가 많아. 그러면 이제 식상을 토로다가 이 강한 화의 기운을 설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식상을 봐.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물이 잘 빠져나갈까요? 화가 잘 빠져나갈까? 물로다가 해서 수가 있는데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목으로다가 설기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수가 많아서 목이 약하면은 마치 큰 수영장의 물을 조그만 배수로 빼려고 그러고 막 흘러넘치고 난리가 아니거든.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목이 화를 봤어. 그러면 이거는 모타를 다른 거야. 그래서 쭉쭉쭉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이 화를 봐서 다시 수생목을 하고 목생화로 빠져나가니까 설기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화가 많은데 기토가 있어서 설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토가 약해서 자기 안에 또 토생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순환이 무지하게 빨리 돼. 그래서 아주 상당히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유축으로 합금을 했네. 그지? 유축으로 합금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화가 부친이 부귀하다. 재성이 국을 이뤄서 부친이 부귀하다.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합에는 인호술이 있고 해묘미가 있고 신자진이 있고 사유축이 있어. 그죠? 사유축이 있어. 또 방합에는 이건 삼합이라고 그래요. 삼합. 방합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신유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오합은 천간 육합은 뭐야? 육합. 지지에서 육합. 지지에서 육합은 뭐야? 자축합, 또 인해합, 또 진유합, 묘술합, 또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육합이라 그래요. 자축, 인해, 진유, 묘술, 사신, 오미. 그래서 이걸 육합이라 그래. 그럼 천간합은? 천간합. 갑기가 합하고 갑기, 을경, 영신, 정임, 무계. 이렇게 해서 천간에는 오합이 있어.
이것들은 외워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충이 있어. 충은 입에서 돌아야 돼. 좌오 충미 인신사해 좌오묘유 인신사의 진술 충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러한 충과 합, 또 형은 축술미 인사신 자명. 이렇게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사주가 움직이는 것, 사주를 분석할 때 써야 돼. 만약에 형충이 없으면은 그냥 사주가 상당히 쉬울 거야. 그죠? 형충합이 없으면 사주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인생의 변화는 형충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충합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 묘술이 있어. 술이 임수야. 계묘 여자가 있는데 계묘월에 술토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육합이 묶였죠, 그죠? 묘술합으로 묶였어. 이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 묘술합이 묶였는데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유구문이 있고 신금이 있고 또 자운이 있고 운이 있어. 이렇게 자, 네 개의 운이 있다. 네 개의 세운이 이렇게 왔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여기서 어떤 운이 가장 좋고 결혼하기 좋고, 두 번째 운은 결혼하기 두 번 좋은 운은 어떤 운일까? 묶여있단 말이야, 그지? 깨야 남편을 돼. 깨야 돼. 깨야지. 그럼 남편이 묶여있으니까. 유로. 그치? 묘일충해서 이게 풀리잖아, 그죠? 이때 결혼하는 거야. 합이 돼서.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야? 신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해? 신은 어떤 거를 해? 신은 상관이 없어. 오화 봐봐. 오화는 어때? 오술 합하면 풀어지잖아, 그지? 그지? 이것도 풀려난 거야,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간다. 남편과 헤어진다. 예를 들어서 신진이 있어. 신진이 있어. 진토가 임신이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여명인데 진토가 남편이야. 그지? 이거는 신진. 그럼 아까 여기서 유, 신, 자, 오.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운이 오면 남편과 헤어질까? 남편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남편을 묶어버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지? 밧줄로 꽁꽁 묶어서? 신자진. 그렇지. 자가 오면 신자진으로 들어오니까 남편이 묶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토의 형체가 변해버려, 수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형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수로 변해서 형체가 사라지니까 남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주가 일어나는 일들, 세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합과 형충으로 움직여.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 형과 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월주가 흉살임은 부모가 불합하고 의견 대립이 있으며 유산이 파산되거나 사업의 실패로 본다. 가령 임신 일주가 월의 병인이라면 월간의 재성인 병화가 임병충하고, 지지로는 천국지충 하니 부모와 불화 대립하고 파산한다. 자, 이런 게 있어. 임수가 있고 병화가 있고, 또 여기에 신이 있고 인이 있어.
그래서 임병충, 천간과 지지가 같이 극충을 되면 천극지충 또는 천충지충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지에서 하나만 충이 일어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여력을 발생을 해. 거의 뭐한 3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돼. 자, 인신충 하잖아, 그죠? 인신충이 있는데 천간에도 임병충이야. 임병충은 뭐냐? 임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해수가 돼. 그죠? 병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가 돼. 그러니까 임병충은 사해충이라 그래. 그래서 사해충과 같아. 그래서 사해충과 인신충이라 하니까 내가 월주 부모 몸을 부시고 부모가 내 일주를 부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충은 뭐 누가 세냐, 천간의 충은 수국화하니까 수가 병화를 부시지만 지지는 금극목 하니까 금이 목을 부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가 세면은 인이 신을 충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일지에서는 이렇게 일간에서 월간을 극하고 또 일지에서 불하니까 이게 충을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불화하고 대립되고 파산한다. 재성이 역마지살의 형충이면 부친이 납치나 실종, 교통사고, 중독 등의 흉사가 있다. 가령 임신일주가 월지재성인 사화월이 태어나 인사신 3임이 전부 있으면 인신은 역마지살이라 부친이 실종되었다. 그러자 임수가 이렇게 있고 또 신이 이렇게 있어. 신이 있고 사신이 있고 인신이 있어. 우선 이걸로만 딱 보면 이 사람 부모덕 있을까 없을까요? 응? 없어? 부모덕 없잖아, 그지? 딱 보면. 왜냐면 이 집에서 하급금 내 아신을 두들겨 부셔, 그지? 음양동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모덕이 박하겠다. 근데 누가 와서 내 아신을 부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와서 내 아신 내 다리를 받는 거예요? 네? 아니지, 이민이니까 저기 또 아니, 재성. 아신이면 여기 아니야. 아, 그거를 받는. 받는 게 누가 받느냐 이거야. 저기지. 뭐? 이모. 하급금 하잖아 여기서. 그치? 이모에 갖다 대 바로 옆에서 하급금 하잖아, 그죠? 그치? 그러면 요건 뭐야? 요건 뭐야? 재성. 그치? 재성이니까 만약에 남자라 그러면 부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부인과 아버지가 내 나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아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덕이 있겠어 없겠어? 부친 덕이 없고 아버지 덕, 부인 덕이 없다 이거야. 아신을 밟으니까. 그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사주가 보여요. 이거는 굉장히 고급 이론이야.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사주하는 사람들이, 역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쳐줘. 자기만 알고 쓰려고. 그러니까 책에도 안 나와요. 요즘 제가 그냥 사주를 풀면서 투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비겁이 장생지에 있거나 앉은 자리에 장생이 되고 권황하며 희신이면 형제가 출세하고 덕이 많다. 가령 신학한 갑진일주가 월주가 병인이고 이내로 한몫하여 권황하며 목생활을 하여 장생이니 형제가 유독하고 의학박사를 지냈다. 갑진의 병인의 인목이 있고 수가 있어. 여기에 뭐 있고. 이거는 저기 사주 첩경에 나오는, 이서영 씨 사주 첩경에 나오는 문제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의학박사, 뼈 맞히는데 아주 1인자였던 사람. 왜
이상 간목이 이달에 태어나서 추운데 병화꽃을 활짝 피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목화통명이라 그래요. 간목이 이달에 태어나서 병화를 활짝 피워서 상당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봐봐. 어디가 안 좋겠어? 이 사람을 어디가 안 좋은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일지 부부궁이잖아, 그죠? 아신이고 여기서 목국토로 그걸 해온단 말이에요. 목국토. 그러면 부모 형제궁이 안 좋다 이거지. 그리고 또 내 다리도 다치니까 안 좋겠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부부궁도 안 좋아. 내 다리 밟으니까 부부궁도 안 좋은 거야. 누가 밟아? 비견. 내가 밟는 거야, 비견이니까. 형제가 밟지만 형제가 와서 뭐 밟겠어? 내 스스로가 밟는 거라. 목국토로. 그러다 보니까 뭐 의학 박사가 돼서 이 사람은 결혼을 3번인가 4번을 했어. 그러나 이제 이것이 갑진 백호지에 있으니까 그렇다. 또 신화하고 비겁이 많은 이복 형제가 있고 형제로 인해 불화하고 패망한다. 비겁이 허약하고 흉살이 있으면 형제 자매 중에 흉사나 불구가 된다. 가령 병신일주에 기사월의 해년이라면 사화인 비견이 사유로 충되고 사신형이니 교통사고로 반명했다. 사주 보면은 뭐 단명하고 막 사고나고 이러는 사람들 사주를 보면은 주로 갑진 백호가 많고 형살이 사주에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형충살이 많으면은 참 고달픈 거라 살아가는데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 여기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또 사신이 이렇게 있어. 인사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형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아신이요, 그지? 아신을 갖다가 일지 아신으로 화가 가서 들이받는단 말이야, 화가.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야,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게 바뀌었어, 봐봐. 이렇게 여기에 신이 있고 여기에 인이 있어. 이건 어떨까? 아까 거에 비해서 똑같은 영사신 상형이 구성되었는데, 응? 어때? 이건 나쁘지 않지, 그지? 혹생화하니까 아까 거는 하급금에서 내 아신을 들이밟으니까 이놈은 삼형살이 일어나서 일찍 교통사고를 맞아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나아요. 최소한 갑자기 행역을 당해서 죽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돼. 요거는 우리가 실전 사주, 내 사주, 아는 사람 사주,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냐, 생일이 며칠이냐, 생일이 언제냐 이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걸 보면서 맞춰서 내 걸 만들어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을 알잖아, 그죠? 또 13번에 비겁의 역마지살이 있고 형충이 있으면 형제가 실종사고 불구가 된다. 가령 기미일주가 무인년에 태어난 무토인 겁재가 인목인 역마지살에 앉았고 앉은 자리가 인사로 형을 당해 사중무토가 있고 인중무토가 있으니 형제가 객사했다. 말이 무서워. 이건 형제가 객사했다. 객사 나가서 돌아가셨다. 길 가다가 객사라고 해야지, 그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사화가 있고 여기가 무인이 있고 여기에 인사가 형살이야.
형살은 수생목 하잖아, 그죠? 아니, 목생화 하잖아. 서로 지들끼리 돕는데도 형살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세상도 나랑 친한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게 많은 거예요.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뭐 사기 안 당하겠지. 근데 나를 친해주고 나한테 모든 걸 다 있는 듯이 뭐 해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쳐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과 사가 목생화의 관계가 되지만 상생의 관계 되지만 형살을 일으켜. 왜 형살이 일어날까? 사화의 사회충. 사회충은 또 갑자기 왜 나와? 사화의 육합은 어느 거예요? 저기요. 식신. 응. 사화의 육합은 뭐야? 봐봐. 그지? 사신이지? 사신합이야. 이놈하고 이놈은 파트너라고 그러고 둘이 절친이란 말이야, 그지? 절친이야. 그런데 이놈하고 인신은 어때? 인신, 충이잖아. 충이라고. 그지? 인신, 충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나랑 이놈은 원수란 말이야, 친놈. 그럼 원수와 같은 놈이 서로 친한 놈이 있으면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사이가 나쁜 거야. 그래서 인사 형살이 되고 상천살도 되는 거예요. 신해라는 것도 있어. 신해. 신구가 해수가 있어. 자, 이것도 상생관계 어때요? 금생수, 그지? 상생관계잖아. 이놈도 왼수 같은 관계예요. 왜 왼수 같은 관계예요? 해수의 육합은 어느 거예요? 인해, 그지? 인해합. 인해합이야. 이러면 해수와 인수는 육합이라서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야. 이놈하고는 인신충이니까 원수 같은 관계란 말이야. 그럼 자연히 해수와도 원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상천살이라. 금생수 하면서도 아주 원수 같은 관계가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난다.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인사 형살지에 있다. 그지? 그래서 형제 관계가 엑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또 여명의 재성이 많으면 오빠가 재혼하거나 이성 문제가 발생하여 풍류기가 있다. 그것은 비겁이 형제자매인데 남자라면 재성이 부인이다. 가령 일주가 정유라면 연월에 병신합되고 병신년이라면 병화는 재성이 많으니 제다신약이라 무능력하다. 여명의 재성이 많으면 심호와 불화한다. 그랬어. 이렇게 잡.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고 병화가 있어. 이렇게 있고 정유가 있고 신이 있다. 자, 이거 남자라 그러면은 재성이 많잖아, 그죠? 그럼 막 재성이 많다라는 것은 뭐야? 여자가 많다는 얘기야. 여자가 많으면 부부궁이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아. 그지? 안 좋은데 요 놈이 어때? 요건 누구야? 비견급자로 형제예요. 형제는 어떨까? 부부궁이 좋을까 안 좋을까? 똑같아 나랑, 그지? 형제 입장에서도 나눈대로 재성이 많으니까 그 형제도 부부궁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형제하고 좋을까 안 좋을까? 나도 내 부인 아니야, 그지? 내 재성인데 요놈이 좋은 병신하고 뺏어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랑 동업을 하면은 재주는 자기가 부리고 곰은 재주를 부리는데 돈은 엄한 사람이 가져가더라. 이게 영화가 가져간다. 여자라 그러면 여자는 재성이 시어머니예요. 왜냐면 관성을 생하니까 그래. 관성을 생하니까.
그래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육친 강제를 한번 여기 하기 전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려워? 여러분들 어려워? 어려워? 요거 여기 이가 물론 어려운 거지.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분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서 어려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나한테 질문해서 풀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